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가장 중요한 그 부서 중에 하나가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핵심적인 전국 운영 구상을 실제로 표현해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국정기획위원장은 이한주 변호사가 맡고 있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지금 발탁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 어떤 쪽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능한 그런 부처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국정기획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제 현판식을 달고 이제 배쪽을 했는데 첫 번째 눈에 띄는 인물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임은정 이 사람은 과거에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검찰 인사와 정책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관련 수사를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임은정 씨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영전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검으로 발령이 된 바 있죠. 다음으로 눈에 띄는 인물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김규현 변호사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회에 임명이 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 서울 서대문 갑 경선에 나섰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허은아 대선 때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기획분과 기획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얼굴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임은정, 김규현, 허은하 이 세 사람입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의 송언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경북 김천 지역구로 둔 삼선 의원이고 62세입니다. 국민의힘 최근 8차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5번째로 TK 출신 원내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송언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은 대구 경북 TK 지역구 의원들하고 부주류 의원들이 결합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 반응 중에는 도루묵, 도루묵이 됐다. 과감한 혁신, 과감한 쇄신, 개혁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신문들이 분석하기도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하고
부주류 의원들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걸 제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대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추진 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은 첫 번째 저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그 과정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개혁안 추진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 뭐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아니나 다를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열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쇄신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논란이 크게 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이 있는데 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을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조작됐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5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지 6일 만인 지난 6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박균택 의원이 호응하고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 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하니 이것을 더 신뢰가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더 엉뚱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 결과 액수까지 다 적시된 그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북한에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조작했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법원 판결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박균택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묻자 박균택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진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죄가 나왔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분이라든가 선언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양심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지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박균택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 사면은 대북 송금과 개인 비리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해주고 개인 비리 부분은 뭐 사면을 보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 분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 그리고 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있죠. 어,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법원 1심 판결 때 이미 내놨던 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부 검찰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이거 지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을 지었네요. 워낙은 8월 18일 날 한다 그랬었는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들어오고 나서 전당대회 좀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8월 2일, 8월 2일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 전당대회 연다고 돼 있고 지금 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이번에 치러지는 것은 보궐선거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2년이 아니다, 1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치러내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홍청래 의원이 어, 지난 일요일 날 출사표 이미 던졌고 조만간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마음은 박찬대한테 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박찬대 당대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본인 입으로 내가 이재명의 베스트 프렌드다. 어,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다. 어, 이재명과 정청래는 한 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전부 다 헛소리다. 정청래는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재명은 정청래를 경계한다. 이재명이 보기에 정청래는 자기 정치할 사람이고 당대표가 되면은 자기한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박찬대는 조건 없는 충성심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박찬대가 오히려 이재명의 명심을 등에 업고 있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일요일 날 서울 한남동에 있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의 젊은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렇게 35살, 38살, 40살 이 젊은 정치인들 셋을 초청을 해서 저녁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의 쇄신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개혁
서장파 의원들이 6.3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보수 진영을 개혁해 나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해석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 셋이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이 셋이 함께 손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맏형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어, 뜻도 담겨 있는 그런 저녁 식사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하려면 이준석이 국민의힘 안으로 이제 개혁신당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할 경우에 전당대회 전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뭐 7월 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8월 9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당대표의 그 젊은 소장파, 개혁파 정권 도전에 어떤 힘을 할 수 있는 한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모르죠. 지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김민석 채무 논란입니다. 11명에게 1억 4천만 원. 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 아닌 의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을 준 박모 씨라는 인사 등에게 같은 날 빌려서 통리 지명된 뒤에 받아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어,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자 자리 지킬 수 있을지 다음 주 이제 초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11명에게 1억 4천만 원, 뭐 이 돈 받은 거 있고, 또 이 강모 씨는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 유학이었을 때 일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년 9개월간 월 평균 450만 원을 붙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김민석 후보자의 추징금까지 대납을 하는 등 지금까지 도합 2억 5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을 해서 대법원이 2010년 김민석 후보자에게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계엄 선포됐을 때 사실상 어,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이 어제 보석을 허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용현은 안 나가겠다 보석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신문기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보석을 신청을 하고 피고인 김용현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아니 이 뭐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 기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법에 따르면 이제 구속 6개월, 그러니까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이 6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6월 26일 날 무조건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또 해외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석을 허가하면은, 그러니까 6월 26일 전인 6월 16일 열흘 앞서 보석으로 석방을 하게 되면은 보석 조건 이행 서약서도 써야 되고 보증금 1억 원도 납부해야 되고 주거지도 제한이 되고 도주 증거 인멸 금지, 또 출국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참고인, 증인, 변호인들
전부 다 접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니다. 난 열을 더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검찰은 조건을 달아서 김용현을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김용현은 26일까지만 버티면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돼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병이 악화돼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 샤넬 가방 2개,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거 이제 넘겨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가방 3개 그리고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발로 교환했다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온 말인데요. 만약 그 교환한 신발이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하고 똑같으면, 그렇다면은 이 샤넬백 선물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선물이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사이즈를 재서 범인인 것을 밝혀내는 그런 수사가 된다. 그래서 신데렐라 동화에서 빗대 신데렐라 수사가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